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자주 쓰는 앱을 등록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아이폰을 맥처럼 사용? 아니 이게 된다고? I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하긴 했는데 이걸로 조금 더 많은 활용을 해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카메라나 아니면 초기 설정도 다 했고 다시 이 폰을 그전처럼 똑같이 사용을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뭔가 다름을 줄 수 있는 앱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마감 임박이거든요. 고정 댓글 한 번씩만 확인해주세요. 먼저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에 C타입이 탑재가 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게 가능해졌는데요. 뭐 갤럭시는 원래부터 되었던 거지만 아이폰은 여태 동안 안 됐으니까요. 아무튼 이 C타입을 활용한 다양한 사용법은 제가 이 다음에 올릴 아이폰 15 프로 맥스 한 달 사용기에 조금 더 다뤄보겠고요. 지금 당장 무조건 이 아이폰 15를 뭔가 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 미리 말하겠지만 이 앱이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냥 이런 앱이 있구나, 그냥 기억만 해놔야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피니트 X2P라는 앱인데요. 개발을 국내 분들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면 먼저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받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설정을 조금 하라는데 먼저 손쉬운 사용을 가셔서 어시스티브 터치 활성화, 그리고 아래 포인터 기기 섹션으로 가서 메뉴 항상 표시를 끄고 터치 제스처 수행도 끄고요. 그리고 또 이동 감도를 0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 설정을 하고 사용하실 키보드,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는 되었고 사용을 해보면 일단 스마트폰을 가로로 두고 바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나 시트, 슬라이드 등을 볼 수 있고 웹서핑 역시 할 수 있는데요. 대강 이렇게 형식만 보면 흡사 맥의 느낌도 살짝 나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앱은 좀 가볍게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많이 버벅여요. 마우스 포인터도 그렇고 키보드를 쳐도 많이 버벅이더라고요. 오히려 폰으로 터치 조작을 하는 게 더 빠릿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로 사용하는 거 보니까 뭐 애플 펜슬로 사용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하던데 이상하게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버벅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또 실행을 해봤습니다. 역시 유튜브 영상 또한 그리 원활하지 않았고요. 물론 때에 따라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사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 자체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최대 화질도 720p였고요. 웹서핑을 할 때도 그리 쾌적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문서를 여기로 가져와서 편집을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뭐 화면 분할은 2분할, 3분할, 그리고 4분할까지도 됩니다. 사실 이런 기능을 생각을 하면 삼성의 덱스가 떠오르는데요. 앱을 통해서 그만큼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앱 내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막 비싸진 않고 1,100원 정도였는데 그 값도 사실 지금 당장은 못하긴 해요.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인해 얼마나 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쓸 것 같은 앱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은 이 칩셋 성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PC랑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냥 이 자체로만 케이블을 꽂으면 이 PC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칩셋이 좋아도 램이나 발열 관리 등 이 작은 폰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건 당연히 해줄 수 있음에도 다른 제품들과 포지션이 겹치는 걸 막는 게 더 클 겁니다. 이런 맥북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간단한 웹서핑이나 간단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만일 이 아이폰만으로 똑같은 기능을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맥북은 구매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이 맥북 앱을 똑같이 안내주는 것도 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패드만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인피니트 X2P 앱은 그냥 뭐 이런 앱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와 같은 앱을 만들어주시는 개발자분들 존경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좋게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바로 다음 앱을 보겠습니다. 아이폰 꾸미기 앱인데요. 제가 요즘에는 거치대에 넣지도 않고 이 스탠바이 모드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일반 카페나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때도 전 그냥 이렇게 둡니다. 이건 그립톡이나 케이스 자체에 거치대 역할이 있어서 그 뒤에 이렇게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붙이면 되고요. 요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에 거치대가 달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상에서 스탠바이 모드를 활용하기 좋겠죠. 이 스탠바이 모드는 일반 기능들로도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두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시계만 크게 띄워놓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앱을 통해 스탠바이 모드를 좀 꾸며두면 좋더라고요. 이건 아이스크림이라는 앱인데요.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꾸밀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홈화면, 잠금화면, 그리고 스탠바이,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함께 하나씩 꾸며볼게요. 이게 유료로 사용을 하면 DIY도 사용 가능하고 더 많은 기능들이 사용 가능한데 우리는 뭔가 공짜로 쓰고 싶잖아요. 오늘은 그냥 이 무료판으로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탠바이 모드부터 봐볼까요? 가장 먼저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위에 스탠바이라고 보이죠? 일단 기본 예시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X 판넬 이걸로 한번 해보면 여기서 풀스크린 프리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탠바이 모드에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뭐 밝기,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셀룰러 이런 거 상태, 그리고
뭐 배터리 상태,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CPU가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지금 저장 공간, 또 이렇게 스마트폰 기종 정보도 뜨더라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X판넬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되고요. 저 앞서 말했다시피 평소에 이렇게 케이스 거치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가벼운 걸 좀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죠. 스탠바이 모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가장 오른쪽은 이렇게 시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요것도 그렇게 막 잘 쓸 것 같진 않죠. 그래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 정말 집에서 거치대로 쓸 때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진을 보는 데인데요. 뭔가 인물 중심으로 랜덤하게 보여줘요. 얘가 제 친구인데 이런 경우에는 얘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린에 다운받는 것을 적용할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아까 다운을 받을 때 이렇게 레프트랑 라이트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꾹 누르면은 이쪽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주고 여기서 아이스크린을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젯 추가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위젯이 뜹니다.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해주면 내가 다운받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레프트로 이렇게 두고 그럼 이렇게 왼쪽에 설정이 됐죠.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나오죠. 여기 뭐 정보들. 근데 사실 여기서 그렇게 필요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배터리 정보나 시계만 보고 싶다 한다면 이쪽을 다른 걸로 이렇게 갈아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시 이걸 다른 걸로 설정을 해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되는 거죠. 요것도 일단 홈화면을 꾸미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터치를 하면 돌아가고 터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멈추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스탠바이 모드에서도 조금 더 나의 스타일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거죠. 아까 여기 스탠바이 꾸미는 공간에 뭔가 많지 않았잖아요. 뭔가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도 있고 나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홈에 나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스탠바이 모드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네모난 거, 작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운받아서 예를 들면 뭐 birthday 이런 걸 적용한다 치면은 save my widget 이거 또 봐야 돼. 다시 원래 걸 눌러서 그리고 방금 다운받은 거 카운트다운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달달한 커플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 커플 사진을 해놓고 여기 뭐 디데이 같은 거에 띄워놔도 뭐 괜찮겠다. 몰라. 아무튼 그럼 바로 방금 봤던 거랑 연결을 해서 홈화면을 꾸며볼게요. 홈화면을 꾸미는 것도 방금 봤던 소스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아이폰 앱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은행 앱 또는 OTT 아니면 쇼핑 앱 뭐 이런 것들은 몇 개 모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될 대로 그냥 설치되는 대로 이렇게 냅두거든요. 그래도 뭔가 자주 쓰는 앱들을 이렇게 홈화면 보이는 곳에 같이 두면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퀵 폴더. 여기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명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앱 역시 자기가 원하는 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을 많이 쓸 게 없어요. 중국 앱이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앱들을 다 쓰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카테고리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앱들을 설정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이 박스가 조금 익숙하죠. 그 매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텍스트랑 박스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른 색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색깔에 맞춰 꾸미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아시죠? 이렇게 홈화면을 꾹 누르면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젯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스몰, 미디엄, 라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설정한 게 미디엄 사이즈였으니까 위젯 추가. 그러면 역시 일반적으로 파랗게 네모나게 뜨죠. 아까 스탠바이 설정했던 것처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다운받은 것들이 보이죠? 일단 상단에 이렇게 뒀고요. 내가 설정한 앱들을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유튜브를 가겠다. 그러면 유튜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유튜브가 켜지는데요.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앱을 눌러도 이렇게 한번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지원이 되는 앱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유명한 앱들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한 페이지를 더 꾸며볼게요. 이건 슈퍼 CD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왕관 표시 있죠? 유료예요. 그러니까 흰색이랑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는 광고 시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판 색깔을 고를 수 있고 이렇게 사진을 요거를 해놓는다 치면은 그럼 이렇게 배경화면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위젯이 설정되면 이걸 누를 시 어떤 게 작동되게 할 거냐. 밑에 스위치, 보이스, 런처가 있죠. 런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애플 뮤직으로 가는 거고요. 보이스는 예를 들면 이걸 누르면은 제가 설정해놨던 동영상에 그 보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근데 중간에 끄는 게 안 되네요. 너무 긴 걸로 하면은 강제로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금하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노래 틀어도 나옵니다. 너무 긴 거 하면 좀 안 되겠네. 노래 듣겠다고 약간 풀로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거 끌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 좀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포토 월을 둘 건데요. 여기서 사진을 몇 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눕기 따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도 투명하게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똑같은 배경화면을 하나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투명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배경화면을 여기 저장을 해놔야 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토물 말고도 이렇게 스크롤 앨범이란 게 있어요. 이걸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는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앱들 이렇게 설정해놔도 되겠죠. 솔직히 그렇게 많은 걸 넣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배경화면만 봐도 뭔가 달라진 게 보이죠. 그 다음 바로 이 잠금화면을 봐볼 건데요. 이 경우에는 앱에 들어가서 여기 락스크린 보이시죠? 여기 락스크린에도 꽤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본인이 뭘 할지 한번 봐보시고요. 바로 여기 설정하는 방법은 잠금화면을 길게 눌러주시고 아래 사용자가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잠금화면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을 꾸며줄 거거든요.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스크린을 눌러주고 이건 작은 걸 추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좀 긴 걸 추가하는 겁니다. 제가 설정해둔 전화번호, 사진이랑 같이 그리고 사진도 일반 사진도 하나 추가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해두면은 여기는 일반 사진은 그냥 사진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전화를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도 되고 제가 여기 사진을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배경화면에 뭔가 내가 여자친구라든지 가족 사진 해놓는 게 조금 민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간단하게 여기 이제 조그맣게 사진 하나씩 박아놔도 귀엽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패키지로 다운을 받으니까 잠금화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앱을 통해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꾸며볼 건데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이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은 창으로 가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이 런처 아일랜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뭐 여기 역시 이렇게 앱이 다양하진 않죠. 있는 것만 있어요. 유명한 것만. 이 아래에서 앱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앱을 동그랗게, 네모나게 각을 추가해서 이렇게 곡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이 좀 못생겼다 싶으면은 아이콘을 이렇게 사진으로 바꿔도 됩니다. 여기 스타트 액티비티 이걸 누르면요 바로 적용이 되고요. 바로 쑥 들어가죠 위로.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앱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렇게 누르면 한번 거쳐서 이렇게 앱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이렇게 꾹 누르면은 뭔가 단축키처럼 이렇게 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서브로 뜨고 얘가 메인으로 뜹니다.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조금 이펙트가 아쉽게 보인다. 그래도 이렇게 기존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때도 이 부분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런처 패드가 뜨고요. 이 부분을 길게 누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게 뜨죠.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다이나믹 아일랜드 런처를 등록하고 잠금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이게 AOD 약간 슬림 모드인데 얘네가 좀 컬러로 뜨니까 조금 더 눈에 많이 가긴 한다. 하지만 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잠금화면에서 등록해놨던 사진들이 흑백으로 뜨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앱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등록해두면 이것도 뭔가 꾸미는 맛이 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스탠바이 모드에서도 윗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건 뭔가 되게 잘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뭘 꾸밀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애들을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뛰어놀게 할 수 있고요. 뭔가 캐릭터들이 표시가 되는 건 이 앱 내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밖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런처 패드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모티콘이 생겼죠. 요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앱 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거 뭐 런처 패드든 아니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설정해 놓은 거 요거든 뭐든 끄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서 턴오프를 누르시면 꺼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재미삼아 이렇게 설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뭐 충전 애니메이션,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뜨게 되는 건데요. 이건 좀 너무 아기자기하고 폰이 너프먹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 사용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딱 그냥 잠금화면 그리고 홈화면 그리고 스탠바이 모드만 꾸며더라도 이 앱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두 개만 넣으면서 꾸미는 그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런처마다 이렇게 아이스크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뜨거든요. 한두 개만 해놓고 포인트로 쓰면은 더 이쁘지 않을까? 여러분이 뭐 저보다 더 잘 꾸미시겠죠? 여기도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쓰고 여기 단축어 하나 정도만 사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써도 뭔가 귀여울 것 같다.
뭐 애인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가족 사진 이렇게 두면은 뭐 귀엽지 않을까요? 이런데 꾸미는 건 사실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꾸밀 거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조작해 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러시면 분명히 활용도가 올라가실 거예요. 이상 오늘은 뭐 이렇게 이런 앱들도 있다 이런 거 알려드렸고요. 사실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앱들이지만 제가 대신 해보면 뭐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더 편하실 테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은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한 달 사용기 그리고 주변 액세서리들 위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박한 거를 제가 몇 개 찾아놨거든요.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정말 임박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전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